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5년 차에 베르던 이혼을 하고 당당한 싱글맘이 된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가 첫 돌이 되기 전에 이혼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혼을 준비하면서도 두려운 순간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때 흔들리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 지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제 사연에 앞서 미리부터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결혼을 상대로 성향과 환경이 비슷한 쪽과 정반대인 쪽 중에 어디에 해당되세요? 아니면 어느 쪽을 골라야 잘 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결혼 전 이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한 남자는 저랑 성격도 반대이고 집안 형편, 환경 등이 모두 반대였거든요. 그리고 주변 친구나 회사 동료로부터 그건 모험이지. 나중에 콩깍지 벗겨지면 그땐 어쩌려고 그래. 그래,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잘 사는 거야. 오죽하면 끼리끼리라는 말이 다 있겠어? 이런 비슷한 말들을 자주 들었는데 그때는 그런 말들에 나는 아니라고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만큼 저는 남편을 정말 사랑했고 저희는 좀 오글거릴 수 있지만 불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미 서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희 친정에서도 거의 포기하고 남편을 사위로 받아주셨는데 바로 본론의 이야기로 들어가자면 저희 친정과 시댁은 경제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시댁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사는 집, 쓰는 돈, 게다가 가치관까지 차이가 났으니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리숙한 판단으로 잘못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살던 습관이 있는데 이런 제가 시댁 사람들과 적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에 반해 남편은 자기 집과 너무 다른 저희 집에 적응을 완벽하게 했는데 결혼 전부터 어찌나 저희 집에 드나들고 저희 부모님을 좋아하는지 제가 또 그런 모습에 홀딱 반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당신들에게 잘하는 예비사위를 많이 예뻐하셨는데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자기 집과는 다르게 여러모로 여유있던 저희 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시댁은 형제도 많고 늘 돈에 쪼들려 살았는데 남편은 형제 중 둘째로 위로 형과 아래로 여동생이 있었어요. 특히 형이 장남이라고 없는 살림에 돈을 가장 많이 뽑았었는데 그래서 늘 남편과 신우는 남들 다니는 학원도 못 가고 새 옷 구경도 잘 못하는 등 어렵게 지냈다고 했거든요. 나는 무조건 형이 물려준 거. 그리고 소정이 걔는 위로 여자 형제도 없으니까 엄마가 동네에서 얻어 입혔는데 소정이가 그래서 더 질색했어.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 얻어 입은 옷이란 게 금방 티가 나잖아. 그래서 엄마가 그 뒤로는 얻어다가 리폼을 해서 입혔는데 그만큼 새 옷 구경하기가 어려웠지. 학원도 그래. 형은 공부하기 싫다고 맨날 땡땡이 치는데 나는 가고 싶다고 해도 안 보내줬어. 뭐 학원비가 한두 푼이 아니니까 그랬겠지만 나는 어린 마음에 억울했지. 그건 소정이도 마찬가지일 거야. 집이 그만큼 어려웠던 거야? 근데 그렇게 어려운데 왜 형만 특별히 챙기셨을까? 그야 당연히 장남이니까 그랬지. 아무리 없는 집도 그런 건 더 따지거든. 장남이 집안을 책임져 줄 거라는 희망 같은 게 있었나 봐. 결국 형이 먼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뺐지만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가 얄밉다가도 짠해. 이제는 나한테 장남 대신이라고 하잖아. 그래도 그건 좀 그렇다. 자기가 착해서 그래. 그런가? 아무튼 나는 미워도 우리 엄마 아빠가 호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힘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는 말이긴 한데 우리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생활비 겸 용돈은 드리고 살자. 나도 장인 장모님한테 잘할게. 이런 말을 하는 남편에게서 저는 어쩌면 연민 같은 감정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성의 비슷한 감정에 휘말려 남편을 제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말한 시부모님 용돈에도 크게 불만이 없었어요. 거기에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도 그게 맞다며 그러라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위가 예쁘다며 또 그렇게 엄청 저희 부모님이 저희 남편을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염치도 없는데 저희 친정의 도움을 8, 90% 받아 결혼을 했던 저희였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먼저 말을 한 것도 저희 부모님이긴 했어요. 물론 그런 도움을 바라거나 기대했던 건 아니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시댁 상황과 돌아가는 형국을 보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리고 상견례 때 시부모님도 저희 친정이 잘 사는 것 같고 또 자기들은 도움을 못 주는데 반면 저희 아빠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결혼시키겠다고 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으셨는데요. 오히려 저희 친정에서 아무렇지 않게 결혼을 진행하려 하니 자기 아들이 대단해서 저희 부모님이 탐을 낸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 그런 것까진 신경 쓰지 못했는데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게 문제라면 문제였죠. 거기에 신혼집부터 시작해 큰돈 들어가는 건 저희 부모님의 뜻에 따라 친정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저희 아빠가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 소유하고 계시던 집이 몇 채 있었어요. 거기에 저희 엄마도 번화가에서 제법 큰 학원을 운영하고 계셔서 아빠와 돈 관리를 따로따로 하고 계셔서 엄마는 엄마대로 혼수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이런 말 좀 그럴 수 있지만 남편은 거의 몸만 장가를 온 것과 다르지 않았죠. 그래서 남편은 한 2년 정도는 저희 친정에 엄청 잘했어요. 못해도 2, 3일에 한 번은 장인 장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고 쉬는 날이면 저는 데이트나 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저희 남편은 처갓집에 가자고 할 정도였죠. 그리고 그런 사위를 저희 부모님은 참 예뻐하셨는데 어디 가면 아들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딸인 저보다 사위를 더 챙기시더라고요. 거기에 집에 가면 언제 또 그런 걸 사다 놨는지 백화점 브랜드 옷이며 화장품 같은 것을 남편에게 아무 날도 아닌데 주곤 하셨고 가끔은 너무 사위만 챙기는 게 아닌가 저랑 저희 언니가 질투가 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저희 언니와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셈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내가 데리고 온 남자와 저희 가족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게 한편으론 흐뭇하고 행복한 일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간과한 점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서운함이었는데요. 남편이 저희 가족과 잘 지내면 잘 지낼수록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의 불만은 태산만큼 쌓였는데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가 끝내는 불만을 터뜨리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남편에게 미묘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죠. 아, 내가 정말 이런 말까지 하면 치사해 보여서 참았는데 너희 부모님도 정말 너무하신다. 내 아들이 자기네 아들이야? 왜 그렇게 주말마다 불러대냐? 애 힘들게?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이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처가에 가는 걸 좋아하는 사위가 세상 천지 어딨냐? 아닌데, 자기야, 자기가 좀 말해봐. 어머님이 오해하시잖아. 오해? 아니, 엄마가 그냥 하는 소리지. 무슨 오해야. 엄마, 그냥 장인 장모님이 나를 많이 좋아하셔.
그리곤 그 집엔 아들도 없잖아. 내가 있으면 그렇게 든든하시대. 이거 봐봐. 이거 이번에 장모님이 사주신 지갑이다. 이거 명품이야. 죽이지. 나를 이만큼 좋아하셔. 근데 내가 거기에 대고 싫은 내색을 할 수 있겠어? 엄마가 좀 이해해. 아들이 잘나서 그래. 저는 남편의 저 말에 기분이 살짝 상했어요. 은근 말을 돌리긴 했지만 결국엔 지가 좋아서 간다는 말은 안 했잖아요. 그리고 지가 잘하니 우리 부모님이 자기를 예뻐하는 거지. 저희 부모님이 자기를 예뻐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처럼 말을 하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눈치를 줬고 남편은 그런 채 눈을 외면한 채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앉아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도 자리가 자리이고 시어머님도 계시니 그때는 참았는데요. 참는 것도 잠시일 뿐 따질 건 따져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저희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왜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않냐고 말을 빙빙 돌려서 시어머니가 오해하게 하냐고 물었는데요.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사람 염장을 지르더군요. 오해는 무슨. 그리고 나는 사실대로 말했는데. 장인 장모님 나 좋아하시잖아. 어디 가면 아들이라고 하시고. 그야 자기가 잘하니까 예뻐서 그러는 거지.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나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 왜 자기가 이상한 쪽으로 나를 몰아? 아니 말이라도 내가 좋아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도 나를 이만큼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해야 어머님이 오해를 안 하시잖아. 지금 어머님은 아들 뺏겼다는 생각에 서운하고 불만도 많으셔. 에이, 우리 엄마 그런 캐릭터 아니거든? 자기가 자주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서운한 거지. 그리고 은근히 손주 소식도 기다리는데 우리가 소식이 없으니까 애 같아서 엄한테 불똥이 튄 거야. 말도 안 돼. 그런 게 불만이시면 그게 불만이라고 말씀하셨겠지. 몰라. 다음에 어머님이 또 저렇게 말하면 그때는 말 이상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 알겠어. 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피곤하게 군다. 남편은 저렇게 제가 별일도 아닌 일로 열을 올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시어머님은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계속 자기가 아들을 저의 집에 뺏겼다고 생각하셨는데 한 번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들을 뺏겼으니 저라도 당신들에게 딸 노릇을 해야 한다며 그 뒤를 걸핏하면 전화하시고 별것도 아닌 일에 저를 부르셨어요. 저희 시댁은 저희 신혼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막히는 날은 2시간도 걸릴 때가 많았거든요. 게다가 주차할 곳도 없어서 애먹는 날도 많아 이래저래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저도 시부모한테 미운털 박히고 싶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시댁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당신 성에도 차지 않으시면서 저한테 많은 일들을 시키셨는데 그럴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너는 도대체 네 친정에서 뭘 배워온 거냐? 손도 야무지지 못해서 어떻게 살림을 하려고 그래? 아, 가르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그렇게 저한테 뭘 배워왔냐고 구박을 하시더니 과일을 깎으라고 하면 껍질이 두껍다고 하고 뭘 사오라고 해서 제가 돈을 좀 주고라도 좋은 걸 사가지고 가면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쓴다며 뭐라고 하셨는데 특히 제가 시장 물건을 안 사고 마트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걸 엄청 싫어하셨죠. 이봐봐. 너 또 롯데마트 다녀왔냐? 내가 거기 비싸다고 가지 말라고 했지? 아, 근데 시장은 주차하기도 힘들고 제가 어디에 뭐가 있는 줄 몰라서요. 그런데 마트는 주차도 편하고 상품질도 좋으니까 이왕이면 좋은 거 드시라고. 너는 그게 문제야. 결국 우리 핑계를 대지만 지 몸 편하자고 돈을 더 쓰는 거잖아. 그래놓고 상품 질이 좋다고?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이거 봐. 넌 이 수박이
2만 원이 넘는 게 정상처럼 보이니? 이거 시장에 가면 돈만 원도 안 줘도 살 수 있어. 아, 너 진짜 안 되겠다. 당장 나 따라 나서라. 네? 어디 가시게요? 어디 가긴 시장에 가야지. 내가 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줄 테니 정신 똑바로 차려. 저는 그렇게 전날 장을 다 보고 갔는데도 시어머니 따라 시장에 가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온갖 창피란 창피는 다 당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참 무식하게 물건값을 깎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서 500원을 깎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물건값을 안 깎아주면 자기가 깎고 싶었던 만큼 더 달라고 목소리를 키우셨는데, 오죽하면 그 아주머니가 핏대까지 세우며 자기는 물건 안 팔면 그만이라고, 다시는 자기 가게 오지 말라고 저희 시어머니를 밀치는 모습도 봤어요. 그때는 어찌나 모르는 척하고 싶었는지 가만히 들어보니 저희 시어머니는 그 시장에서 막무가내로 돈을 깎는 사람으로 유명하더군요. 그래서 아예 저희 시어머니를 보고 자기네 가게 오지 말라고 손짓하는 상인도 계셨는데, 이런 무서운 시장을 계속 고집하는 시어머니가 더 대단해 보였죠. 그리고 당신의 호언장담한 수박은 시장에서도 18,000원, 2만 원 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민망하셨는지 거기서는 살 것도 아니면서 수박값을 10,000원이나 후려치러 하시는 통에 고성이 오가며 싸움이 났고, 저는 참지 못하고 도망 나와버렸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돌아가는 길에 괜히 물가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딴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고초를 겪고 손에 든 콩나물, 시금치, 두부 같은 걸 저에게 보여주면서 자기가 무려 2,000원이나 깎았다고 자기를 보고 배우라고 하셨는데, 저는 절대로 배우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 시장은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자가 살림을 이렇게 알뜰하게 해야 집안이 사는 거라며 제 앞에서 의기양양해 하셨는데,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다시는 시장에 시어머니와 같이 가고 싶지 않다고 창피했던 경험담을 하소연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게 맞는 건지 남편은 저에게 우리 엄마가 워낙 힘들게 살아서 그래. 남한테 욕먹는 것보다 돈 한 푼 두 푼 아끼는 게 더 중요하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그러는 거라고. 근데 자기는 그걸 가지고 창피하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고도 자기가 우리 집 며느리야? 라고 화를 냈는데, 그때는 남편이 너무 서운해하고 화를 내니 저도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실수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처럼 억척스럽게는 못 살겠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시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모았거나 정말 많은 돈을 깎았다면 그것도 인정하겠는데, 그날 그 욕을 다 먹으면서 깎은 돈은 몇천 원이니 저는 그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왕이면 제값 주고 좋은 물건을 사라는 소비를 배웠는데, 그래서 백화점에서 파는 과일도 좋아했어요. 분명 그 값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돈 때문에 고민할 바에는 아예 사지 않았는데요. 이건 저와 시어머니의 분명한 다른 점이었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날 이후 남편은 변했는데, 자기가 언제부터 그렇게 효자였다고 자기 집에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서운한 마음도 있고 해서 시댁에 저까지 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남편에게도 우리 앞으로 자기 집 효도는 셀프로 하자. 괜히 내 부모한테 못한다고 서운할 것도 없고, 양가 부모님도 자식 뺏겼다고 서운해할 것도 없으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며 말했는데, 남편은 제 말이 서운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저는 돈 걱정도 해본 적도 없고 다 해주는 부모 밑에서 어리광 부리며 커서 뭘 잘 모른다며 자기는 싫다고 했는데 저는 그 소리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말은 제가 계속 시댁에 가서 별것도 아닌 일로
혼이 나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시부모를 이해해야 하고요. 그런 반면 지는 저희 친정에 가서 사위 대접받고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겠다는 심상인데 그때부터 콩깍지가 조금씩 벗겨진 건지 둘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 문제보다 저희 부부에게 시급했던 건 아이 문제였는데요. 시댁에서 아이를 많이 기다리신 것도 있고 저 역시 아이를 조금이라도 빨리 갖고 싶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렵게 가진 아이도 번번이 유산하기 일쑤였는데 산부인과에서 제 자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까지 들었을 때는 모든 것이 막막했어요.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과 나는 어쩌면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에 우울감이 장난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의 딸애를 낳기까지 마음고생, 몸고생 안 해본 게 없었는데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어렵게 임신하고 10달 동안 유산할까 조심조심하며 거의 병원에 살다시피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회사도 그만둬야 했었죠. 그때도 저희 친정에서는 걱정할 거 없어. 너는 그저 마음 편하게 먹고 뱃속에 아이만 생각해. 너 직장 못 다녀서 부족한 돈은 엄마 아빠가 해줄게. 라며 저에게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 말이 고마웠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에서 돈 좀 있다고 애도 못 낳는 딸을 싸고 둔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몰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한테는 10원 한 장 쓰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 마음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하나라도 더 잘하고 뭐라도 더 잘 챙겨주고 싶은 건데 시어머니는 주는 것도 없으면서 사람 기분이나 나쁘게 하는 아주 못된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담을 쌓을 때부터 남편의 불만이 커졌는데 남편은 제가 미우나 고우나 우리 불쌍한 시어머니하고 자기 엄마를 이해하고 따르길 바라고 있더라고요. 막말로 친딸인 아가씨도 시집간 후로는 시어머니와 남처럼 지내는데 진짜 남인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번번이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 분명 제가 인지하기로 남편이 처가에 잘하게 된 이유가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많아서였는데 나중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딴소리를 하는 등 저를 더욱 황당하게 만들더군요. 그래도 제가 무사히 아이를 출산하자 남편은 기뻤는지 눈물까지 흘리며 저에게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도 부부의 정이 남았던 건지 저런 남편의 말에 눈물이 났었는데 이제 우리 세 식구 재미나게 사는 일만 남았다고 행복한 꿈을 꾸었죠. 머지않아 제가 남편이랑 이혼하게 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혼하게 된 문제의 발단은 저희 친정에서 아이 낳느라 수고했다고 돈을 주신 것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저희 친정에서는 돈 생각하지 말고 조리원비 내고 기타 등등 필요한데 요긴하게 쓰라고 돈을 주셨는데 저는 이미 조리원비 정도는 쓰려고 따로 모아둔 돈이 있었고 당시 퇴직금 받은 것도 있어서 그 돈을 마다하다 그래도 혹시 몰라 그 돈을 받고 고스란히 제 통장에 넣었어요.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남편에게 친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말을 했고 좋은 마음으로 아이도 태어났으니 앞으로 같이 수고하자는 의미로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제 말에 화색을 띠며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해 저를 놀라게 했죠. 정말? 나 갖고 싶다고 하면 다 사주는 거야? 아니 뭐 다 사주겠다는 건 아닌데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앞으로 우리 애기 키우려면 서로 힘든 일 많을 거니까. 그럼 나 까르띠에 시계 사줘. 뭐? 시계를 사달라고? 그것도 그 비싼 걸? 왜? 갖고 싶은 거 얘기하라며. 나는 필요한 걸 얘기하라는 거였지. 그리고 애 키우는데 명품 시계를 얘기하냐? 그럼 뭐 내가 마사지를 받을 거야? 애기용품을 받을 거야?
애시당초 애기는 엄마가 키우는데 아빠가 갖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 돈 100만 원 줬을 것도 아닐 텐데. 이왕 받은 거 같이 좀 쓰자. 저는 남편의 반응에 실망하며 제가 괜한 말을 꺼냈다는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저 정도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또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낳았어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고 미역은커녕 애기 손수건 한 장 사오지 않으셨는데 저더러 뭐하러 그 비싼 조리원을 가냐고 핀잔을 주셨거든요. 그것도 아주 사람 기분 나쁘게 말이죠. 너는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고작 기집애 낳아놓고 2주에 3,400만 원 하는 산후조리원인가 뭔가 하는 데를 가고 싶니? 너도 염치가 없다. 그럴 돈 있으면 알뜰살뜰 모을 생각을 해야지. 이젠 직장도 때려치워서 돈 나올 구멍도 줄었는데 너는 생각이 그렇게 없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도 여자니까 아시잖아요. 여자한테 산후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고작 기집애라뇨. 요즘 세상에 아들, 딸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 아이 지키고 나왔는지. 그러니 그런 말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돈 얘기도 하지 말아주세요. 산후조리원비는 제가 이미 회사 그만두기 전에 마련해 놓은 제 돈이거든요. 뭐야? 너 지금 시애미한테 대드냐? 어디서 시애미한테 말을 하지 말란 소리를 해? 그리고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이제부터 애 핑계로 내 아들이 번 돈으로 먹고 놀 텐데. 그럼 너는 굶을 거냐? 좋은 말 할 때 내가 대충 미역국이나 끓여주고 그럴 테니 산후조리원 취소해라. 나한테 100만 원만 줘. 내가 최고로 잘해줄 테니. 네? 싫어요. 어머님이 무슨 산후조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산후조리원 갈 거예요. 저 챙겨주실 거 없으시니 대신 그이나 좀 챙겨주세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질색팔색하며 말했어요. 정말이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약한 산후조리원은 남편도 와서 지낼 수 있는 더블베드가 있는 넓은 곳이었는데 최근 들어 남편이 미운 집만 골라 하니 같이 있기보다 혼자 있고 싶었고 시어머니한테 남편을 부탁하면 되겠다 싶어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시어머니랑 지내는 건 싫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그럴 때는 둘이 그렇게 잘 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들었는지 제가 친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가 아셨는데요. 둘 다 정확한 금액을 몰랐기에 그게 무척이나 궁금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려주고 싶지 않았고 실제로 남편이 물었을 때도 알 거 없다고 차단했는데 남편은 얼마 받았는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갖고 싶던 시계도 안 사준다고 애처럼 굴더군요. 그래서인지 제가 입소한 조리원에 와서도 애만 보고 저랑은 딱히 대화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꼬라지도 보기 싫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남편이 저를 보고 가지 않는 게 서운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이래서 사람들이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렇게 오만정이 떨어진다고 한 거였구나. 이제 애도 태어났는데 저 싫은 꼬라지를 어떻게 보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막 태어난 아이 아빠라 어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다시 콩깍지가 쉬었으면 좋겠다고 바랬는데 제가 원래 남편의 어른스러움에 반했거든요. 뭐든 혼자 힘으로 척척 해내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원래 제 이상형이 아빠처럼 든든한 남자였거든요. 그에 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끈기가 부족한 편이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하면서 의지도 많이 하는 성격이라 남편처럼 든든한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저의 부족한 점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는 결혼하면 아이가 된다는 말을 입증하듯 남편은
처가에서 이것저것 받아먹다 보니 사람이 변했고, 전에는 감사함에 혹은 더 받고 싶어서 저희 부모님한테 잘하는 듯 보였지만,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엄마가 무한정 우리 사위 하면서 맹목적으로 잘해주자 이젠 노력도 하지 않고 바라기만 하는 한심한 인간이 되어버렸는데요. 저희 언니가 결혼하고 형부가 저희 집 새 식구 되면서 그 정도는 심해졌어요. 아무래도 새 식구이고 또 큰 사위라 저희 부모님이 신경을 많이 쓰니 그걸 또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가 더 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장인 장모님이 변했다는 등 차별한다는 등 삐쳐서는 애처럼 유치하게 굴었는데요. 거기에 더 나아가 역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부모밖에 없다며 찌질한 소리를 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남편에게 정이 뚝 떨어졌고, 거기에 아이를 낳아 호르몬의 변화인지 남편에게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는데, 제 눈에 비친 남편은 그저 이상한 쪽으로 욕심 많고 샘 많은 시어머니 아들로밖에는 보이지 않더군요. 그러니 이건 뭐 아이도 막 태어난 마당에 헤어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자 심한 우울감이 찾아왔는데, 남편이라는 놈은 저도 저희 부모님처럼 아기 낳고 이상해졌다며 타박만 뿐 그게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꼭 자기가 저에게 돈을 맡겨놓은 양 처갓집에서 돈 얼마 받았냐, 자기 시계는 왜 안 사주는 거냐 등등 철없는 소리를 했는데 저는 됐다고 딱 잘라버렸네요. 마침 시어머님이 하신 말씀도 있으니 그걸 핑계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이제 돈 함부로 쓰면 안 되겠더라고. 전에 어머님도 그러셨어. 이제 내가 안 버니까 돈 아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 돈은 내가 잘 가지고 있다가 비상금으로 쓸게. 뭐? 이러는 법이 어디냐? 사람이 말을 말던가. 말을 했으면 지켜야지. 그럼 나 시계 사주고 이제부터 아끼는 걸로 하자. 왜 이래? 그리고 그 시계가 어디 한두 푼 하는 시계야? 정신 차려. 언제부터 그렇게 명품을 좋아했다고 사람이 이래? 나더러 변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더 변했어. 내가 뭘? 그리고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전에는 내가 그럴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꿈도 못 꾸고 산 거지. 근데 이젠 아니잖아. 사람이 원래 눈이 높아지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뭐 계속 사겠다고 그러냐? 그냥 어쩌다 갖고 싶은 거 딱 하나잖아. 됐어, 꿈 깨. 이제부터 그런 건 기대도 하지 말고 살아. 자기 이제 아빠야. 그럼 정신 차려야지. 애기 빨리 갖자고 한 사람이 누구야? 그거야. 우리 집에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니까 그런 거고. 막말로 자기는 애 낳고 산후조리원 가서 관리 받았잖아. 근데 나는 뭘 받았지? 애는 뭐 혼자 낳았나? 그럼 나 애기 낳을 때 같이 진통하고 출산했어? 아니지. 10달 동안 몸져 누워서 링겔 맞고 고생했나? 도대체 왜 이래? 왜 이렇게 한심한 소리를 하는 거야? 됐다.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살자. 뭐? 지금 너 나 무시했냐? 왜?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없는 집 자식이라 싫어졌어? 와, 저 소리까지 듣는데 처음으로 남편이랑 결혼한 걸 후회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없었다면 그때 벌써 이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아이를 보며 많이 참았죠. 보통은 아이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딸아이가 순해 힘들다기보다 아이 보고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왜 어른들이 자식 보고 산다는 소리를 했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제 심정도 모르고 거기에 시어머니란 사람이 자꾸 별것도 아닌 일로 시비를 거셨어요. 역시나 이번에도 문제는 돈이었죠.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돈도 안 벌면서 아이한테 쓰는 돈도 많고
제가 그 비싼 산후조리원에 다녀왔음에도 계속 한의원과 피부과를 다니는 등 그 모습에 불만을 느끼셨는데요. 저한테 양심도 없다며 대놓고 핀잔을 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너는 허구한 날 돈 쓸 궁리만 하냐? 이 많은 애기용품 좀 봐라. 애는 금방 크는데 뭘 이렇게 사재 끼는 거야? 너는 돈이 썩어나냐? 돈이 막 너한테 빨리 좀 쓰라고 덤벼? 그리고 얼굴 보니 반딱반딱한 게 너 또 피부과 다녀왔냐? 아, 내 새끼만 죽어나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저는 뭐 집에서 노나요? 그리고 저 어머니 아들 돈으로 피부과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친정에서 주신 돈으로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러실까 봐요. 그리고 저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피부 관리나 받고 돈 쓰고 싶어서 환장한 거 아니고요. 애기 낳고 피부 완전 뒤집어져서 치료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모유 수유하느라 약도 못 먹어서 늦게 낳는 걸 저더러 어쩌라고요. 그럼 모유 끊고 분유 먹어요? 어머니 또 그런 분유값 나간다고 싫어하실 거잖아요. 뭐야? 피부가 뒤집어졌든 엎어졌든 어차피 집에 들어앉은 사람이 뭐가 중요해? 누가 본다고? 그리고 자꾸 친정에서 돈 받았다고 유세 떠는데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가만 보면 네 친정이 널 아주 개념 없게 키웠어. 네 집은 그렇게 돈이 남아도냐? 그렇게 남아돌면 나한테도 좀 주라고 해라. 뭐라고요? 어머니, 말씀 가려서 하세요. 가리긴 뭘 가려? 너나 윗사람한테 말 가려서 해. 아니, 그냥 네네 하고 말을 아예 하지 마. 어떻게 된 게? 넌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하니? 그것도 네 집에서 배웠니? 내가 정말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니네 집도 문제야. 뭘 별일도 아닌데 돈을 주니? 은근히 돈 자랑하는데 얼마나 꼴불견인 줄 알아? 돈이면 단 줄 알고. 그러니 그 돈 흔들면서 내 아들도 뺏어갔지. 뺏어가긴 누가 뺏어요. 그이가 먼저 저희 집에서 얻어먹는 게 좋아서 그런 거죠. 어머, 넌 내 아들을 뭘로 보고 그딴 말을 해? 내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야. 너처럼 돈을 우습게 알고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쓰는 애인 줄 아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사실 요즘 같으면 돈 개념 없이 주제도 모르고 명품 타령하는 게 제가 아는 시어머니 아들인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 코미디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더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닫고 있으니 생뚱맞게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그땐 저도 모르게 크게 웃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네 집에서 얼마를 받았는데? 한 돈 500만 원 받았냐? 아니면 1,000? 그러니 네가 나를 우습게 하는 게지. 그럼 너 돈 받은 김에 나한테 좀 써라. 나도 누구처럼 하와이니 사이판이니 그런 데 좀 보내줘. 네? 제가 왜요? 왜긴 네가 돈이 남아 돌아서 헛짓거리하는 거 보기 싫어서 그렇지. 이참에 너도 시댁이 며느리 노릇 좀 해. 내가 동네에 네 자랑 많이 하마. 자랑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말씀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제가 미쳤어요? 이런 막말 다 들어놓고 여행을 보내드리게? 여행이 가고 싶으셨으면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여행을 가고 싶어 그렇대? 네가 하도 돈을 물수도 쓰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돈 같이 쓰자고 이러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저랑 애기한테 쓰는 돈 아까워서 여행 보내달라고요? 그 돈은 아깝지 않고 괜찮은가 봐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와 다시는 보지 않을 생각으로 심하게 싸웠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서럽다고 울고 저희 집을 나가셨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저녁에 저한테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냐며 불처럼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싫은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않고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 했는데요. 남편 말에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렇게 살 바엔 그냥 편하게 저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사람이
돈 좀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 눈에는 나랑 우리 식구들이 돈도 없고 바라는 것만 많은 한심한 사람으로 보이지? 그래도 나랑 결혼했으면 적어도 우리 부모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깟 여행 한번 보내드리는 게 어려운 일이야? 말은 바로 해. 내가 여행 안 보내드리고 싶어서 그런다고 생각해? 아니지. 그랬으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야지. 실컷 나한테 돈 개념 없다고 비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부모 험담까지 하는데 어떤 며느리가 그 소리 듣고 시부모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어? 그야 우리 엄마는 걱정되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 자기가 돈 개념 없는 건 맞잖아. 내가? 내가 돈 개념이 없어? 누구처럼 명품 시계를 사겠다는 것도 아닌데? 아니, 막말로 꽁으로 생긴 돈이니까 그렇게 써도 되잖아. 자기가 모은 돈이라고 하면 나 그렇게 말 안 했지. 근데 장모님이 주신 돈이고 원래 꽁으로 생긴 돈은 금방 없어진다고 하니 서로 갖고 싶은 거 사고 기분 좋게 하자는 거였지. 꽁으로 생긴 돈? 맞잖아. 자기가 번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시원하게 우리 집에 효도하고 내 시계도 사줘. 그럼 나도 앞으로 자기 많이 도와주고 우리 엄마도 잠잠해지실 거야. 웃기고 있네. 도와주긴 뭘 도와줘. 너는 부모 아니야? 그리고 어머님이 잠잠해지실 거라고? 자기 보니까 돈 맛을 보면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은데? 됐다. 더 볼 것도 없고 이혼하자. 뭐? 이혼? 지금 이혼하자고 했어? 그럼 혼자 버는 돈도 없이 애 키우려고? 아, 돈 많은 처갓집에서 그러라고 했나 보지? 그래, 아직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줄 알면 그러라고 하겠지. 알잖아, 우리 엄마 아빠. 그러니까 그런 잡소리 할 거면 이 집에서 나가. 이 집 우리 아빠 집인 거 알지? 저는 좀 치사하지만 유치하게 나오는 남편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 처지도 있고 까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현실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때는 지도 자존심에 얼굴이 벌개져서 짐을 싸서 나가더라고요. 어찌나 짐을 간소하게 싸던지 제가 다음날 사람을 불러서 남편 짐을 전부 시댁으로 보냈는데 그제야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남편이 꼬랑지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후였고 남편에게는 더 여지가 없으니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지가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그러면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바꿔달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더 싫었어요. 아이는 분명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저런 아빠와 할머니의 영향을 받는다면 너무 끔찍했거든요. 그리고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더는 그 사람들과 저와 제 아이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같이 있게 하고 싶지 않아 친정부모님에게 말을 했는데 친정아빠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찾아가 한 소리 하시고 위자료와 양육비 필요 없으니 순순하게 합의 이혼하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싫다고 자기는 이혼 생각 없다고 버텼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열받은 저희 아빠가 아는 변호사를 통해 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자고 했고 그 뒤 친권을 포함해 긴 소송에 들어갔어요. 당시 제가 직업이 없다 보니 친권 싸움이 길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이 후견인으로 되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점과 저 역시 다시 복직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할 거라는 것이 참작되어 친권까지 제가 가져올 수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마지막에 이렇게 한 소리 하셨어요. 내가 자네가 예뻐서 그렇게 잘해주는지 알아? 내 딸 남편이랑 잘하라고 예뻐하려 노력한 거야. 예쁘다 예쁘다 하면 예뻐질 줄 알았는데 자네는 예쁘다고 하니까 지가 진짜 이쁜 줄 알고 거만해졌는데 그때부터 사실 알아봤지. 그동안 내가 준 건
다시 돌려받고 싶지도 않으니 관두겠지만 그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니까 너무 좋아하지는 마. 다시는 내 딸이랑 우리 손녀 앞에 얼씬거리지 말고. 알겠나? 저 말에 남편 얼굴이 붉어졌는데 지도 어쩌지는 못하더군요. 아마 그때까지도 지가 싹싹 빌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셔와 저에게 빌게 했는데 시어머니도 현실을 아셨는지 저한테 다시는 뭐라고 하지 않겠다며 이혼만은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내가 솔직히 부러워서 그랬다. 니네 부모는 돈도 많고 자식한테 척척 해주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고 또 비교당하는 것 같아서 싫었어. 아니 미웠다. 그래, 다 내가 못나서 그랬어. 그러니 나는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다시 내 아들이랑 잘 지내라. 애까지 낳고 이게 뭐니?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저를 못 참게 하셨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구셨다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렇게 다른 사람 다룰 줄 모르셔서 어떡하신대요? 그리고요, 이젠 늦었거든요. 전 이미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다시 어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재판 결과 수긍하세요. 저는 저렇게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젠 전 남편, 전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친정에서 아이를 돌보며 상처받고 재판하느라 힘든 마음을 회복했는데요. 그때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순수하게 저 고생하지 말라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게 오히려 독이 된 것 같다며 미안해 하시고 속상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때 또한 알아차리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인성이라면 이런 문제는 언제고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다르게 아무런 미련도 아쉬움도 없는데요. 지금은 싱글맘으로 그저 저희 딸 열심히 키우는 일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혼자 키우게 되긴 했지만 제가 원해서 힘들게 낳은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 저는 엄마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젠 성숙한 한 사람이자 부모로 열심히 살아갈 생각인데요. 앞으로 아이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딱 하나, 돈에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요. 분명 돈은 우리가 사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돈이 곧 행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제 딸은 돈과 상관없이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뿌리가 단단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가 더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멋있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현재 저희 딸은 9살이고 저는 다시 직장을 다니며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제가 재작년에 복직에 성공해 그 후로는 친정의 금전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하루하루가 보람있고 의미가 있어 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응당 부모라면 이렇게 살아야죠. 제 자식이니 제가 번 돈으로 잘 키우고 싶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딸과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인데요. 부디 지금처럼 예쁜 미소 간직하고 착하고 바르게 커주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요즘 초등학생 키우는 엄마들 고생이 많으신데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